아쉽고 다소 좀 힘 빠지는 하루입니다. 오늘 전광후 약입니다.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은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래 대비로는 0.4% 정도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51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2550선 턱걸이하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나마 코스닥보다 덜 빠지는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워낙에 좀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두 종목 빼고 보시면은 거래소도 체감 온도가 별로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는 것이 지수에는 한 8포인트 정도 상승 영향이 있는데 감안해서 보시면은 아마 낙폭은 더 깊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 어제 쉬고 오늘 뒷걸음질,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리죠. 현재는 850선 이탈입니다. 1% 정도 하락하면서 847.10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틀 연속된 하락으로 오늘 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이네요. 현재 수준의 저가 나오면은 오늘 종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 빠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나 오늘은 장 마치고 나서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에서 어떤 종목 파셨는지, 팔았는지 이 부분 좀 보셔야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거래소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 68,700원에서 버티고 있고요. 장 초반에 7만 전자를 넘어서는 디데이가 될 것인가 싶었는데 이 부분도 살짝 터치만 하고 분위기만 보고 다시 또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쭉쭉 뻗어갑니다. 이 종목은 6% 강한 상승 움직임으로 103,500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공행진이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도 기술주로 좀 묶을 수가 있죠.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중국발 악재로 인해 다소 좀 조정받았지만 오늘장 4거래일 만에 오히려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만 6천 원권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은 펄어비스 하나만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관계사에서 만든 신작과 관련해서 기대가 상당하고요. 반면 게임 섹터 내에서도 NC소프트는 신작 베타 서비스 끝나고 나서 오히려 반응이 싸늘하게 바뀌면서 오늘장 NC소프트 6% 정도 밀립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도 개별 재료에 따라서 힘이 엇갈렸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 호실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선별적인 작업이 펼쳐지면서 후반에 힘 빠진 종목도 있고요. 끝까지 상한가를 유지한 종목은 C랩이나 ITI즈 이 정도 있습니다. MD스테크도 장 초반에는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렸다라는 점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또 친환경 쪽으로도 계속 이슈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간다라는 내용으로 KC 그룹주들이 오늘장 주목받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고요. 이번에는 이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뭔가 좀 금요일이 경계감이 있는데 목요일부터 이런 분위기가 포착된 걸까요? 주 후반에 점차 좀 싸늘해지는 시장 분위기 오늘 확실히 좀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무거운데 우리 증시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그렇고요. 일본은 괜찮았습니다. 앞서서 이거래일 연속해서 먼저 좀 조정을 받아서인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 오히려 올랐습니다. 0.39% 오름세 보여주면서 3801.1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무난하지만 이 강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한된 상승 탄력 3거래일 만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3200선 이탈이고요. 오늘 0.55% 하락하면서 3187.4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특히나 중국 쪽에서도 오늘 홍콩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콩 항생이 2% 넘게 크게 밀려 내려갑니다. 이유인즉슨 우리에게도 친숙한 샤오미의 1분기 매출이 20%나 줄었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많이 안 팔린
기다린다네요. 이 부분이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 샤오펑도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기술주 위주로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고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종목군들도 3% 안팎의 조정이 나타나서 중국 쪽에서는 오늘 홍콩 증시가 유난히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중국 본토하고 홍콩하고 최근에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홍콩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중국의 이 중국 사람과 관련된 약간의 비난 섞인 목소리 이런 내용이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면서 중국, 홍콩 서로 좀 안 좋은데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크게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이 이벤트 데이였습니다. 기준금리 발표되는 날이었고요. 동결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꽤나 출렁거림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8원 60전 상승하면서 1,326원권 거래 마쳤고요. 원래 동결 결정 나고 나서 10시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발표 이후에 뭔가 연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멘트가 나왔었죠. 오늘 원달러 환율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어제와 오늘 이틀째 기관의 매도세에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도체 강세 정도만 눈에 띄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5% 내려갔죠. 포인트로 12포인트가 빠졌고요. 오늘장 종가 2,554.6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장 초반만 해도 윗방향으로 가나 싶었는데 10시 구간을 지나면서 내려왔고요. 1시쯤 저점이 2,551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 뒤로 살짝 올렸지만 결국 2,560선 도달하지는 못하고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이는데 기관이 좀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늘 지수의 하락 요인, 기관의 매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기관은 6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됐고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3,7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려갔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대부분 1%대는 빠졌는데 이 중에 낙폭이 가장 깊었던 건 바로 의료정밀이었습니다. 2.16% 하락으로 2%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도 부진했죠. 스테리트리온이 워낙에 또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업종 지수를 내리게 됐습니다. 1.93%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강했던 조선주들의 하락과 자동차 부품주들이 내려가면서 이쪽 운송 장비가 1.8%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철강금속이 나란히 1.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죠. 제대로 된 상승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기전자죠. 반도체 강세, 특히 이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업종 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0.5%대 홀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계업종 정도가 그리고 그나마 좀 선방해준 수준이었죠. 보합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 뒤로 제조와 통신, 서비스까지는 0.3에서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종목들 고전했는데요. 반도체가 단연 좋았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했다라는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장 초반 7만 원을 터치했고요. SK 하이닉스 10만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종가 보시면 삼성전자는 0.4% 올렸습니다. 68,800원의 장을 마쳤고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거의 6% 가까이 급등이었죠. 103,5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강세 보인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됐다는 소식으로 악재가 좀 나왔던 급락했던 네이버였습니다. 이 급하게 내려온 데 따른 반발 정도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보시면 전장 대비 1.48% 올리면서 드물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20만 6천 원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뭐 전부 파란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나마 2차 전지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요 정도 선방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죠. 58만 3천 원이 오늘 좋은가였고요. LG화학 장 막판에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1% 내려가면서 71만 2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이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죠.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순조롭게 올라왔던 주가 흐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장 낙폭이 상당히 좀 나왔죠. 3% 넘게 내리면서 17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정보들 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몇몇 종목들 요즘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 상한가였던 국보가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9,120원까지 터치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그보다는 약하지만 웰바이오텍도 오늘장 강세 보였고요. 종가는 전일 종가 대비 7% 올리면서 2,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만 1,000원대 초반에서 2,400원까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삼부토건인데요. 오늘장 초반만 해도 강세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점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음봉 기록됐고요.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의 모회사죠. 이 DYD도 오늘장 초반 강세에서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 5% 가까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6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요새 이 친환경 관련해서 뉴스들이 여러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탄소 포집 저장, 즉 CCS 실증 사업 추진 소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향후 5년간 저탄소 신사업에 90조 원을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부산에서 열리는 제1회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를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큰 틀에 묶인 종목들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그 종목들 먼저 묶어봤습니다. KC 코트럴과 그 모회사죠. KC 그린홀딩스 둘 다 오늘자 강했는데 KC 그린홀딩스가 특히 좋았습니다.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종가 4,920원까지 나왔고요. KC 코트렐은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전장 대비 8% 넘게 올리면서 3,84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성문전자, 이 성문전자가 이 친환경 차량 관련이죠. 장중 상한가도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는 윗골이 좀 꽤 길게 달면서 12%대 올리면서 2,405원에 거래 마쳤고요. 성문전자 우선주도 강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승분을 많이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CCS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클라우드 에어가 오늘장 급등세 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윗골이 꽤 달렸고요. 종가상으로는 1,342원 확인됐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12%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0.9%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7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종가 847.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부봉고 보시면 거래소처럼 장 초반에는 상승을 좀 해줬죠. 자, 그러다가 10시 넘어서부터 빠르게 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을 계속 낮추게 되면서 한시 구간에 845포인트까지 기록이 됐고요. 그 뒤로 낙폭을 소폭 줄이면서 84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170억 원가량 매도 우위, 기관도 8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보시면 2,0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파란불만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낙폭도 보통 2%가량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낙폭이 적었습니다. 1%가량 내려왔고요. 24만 3,500원에 장을 마쳤죠. 에코프로는 3.5%가 내려갔고 LNF도 마찬가지로 3%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 보시면요. 이 어제장만 해도 한한령 강화 우려감에 좀 떨었는데 오늘 그래도 내려간 폭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 내려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SM 보시면 마찬가지로 1.4% 1%대 내림세였죠. SM 1%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 103,600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뭐 대부분 내려오는 가운데서 의료기기인 오스테미플란트 이 정도만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스테미플란트 확인해 보시면요. 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스테미플란트는 약보합에서 187,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유난히 강했던 게 펄어비스 딱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게임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여전히 바닥거리지만 그래도 오늘 3% 넘게 분명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오는 모습이죠. 전장 대비 4% 정확히 올리면서 48,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도 이쪽 선방에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0.39%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게 나오면서 38,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단연 화제를 모았던 엔비디아 관련주들 모아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죠. 다름이 아니라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들어가는 GPU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5% 넘게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특히 이 C랩과 ITAG 상한가까지 도달하고서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C랩은 21,750원에 그리고 ITIG는 11,47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라는 점이 특히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밖에 이수 페타시스, MDS테크 이런 종목들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세 보였고요. MDS테크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도 전장 종가 대비해서는 6%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이에 따라서 골고루 강세를 보였는데 이쪽은 윗꼬리를 제법 다는 모습이었죠. 그중에서는 플리토 같은 종목은 좋았습니다. 5% 넘게 올렸고요. 아이크래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는 장중 급등세 보이다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죠. 아이크래프트가 5% 올렸고 코난테크놀로지는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요새 자주 이야기되어 왔던 흑해 곡물협정 관련된 곡물 관련주들입니다.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됐던 내용이죠. 러시아에서 곡물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의 비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강했다면 오늘은 일부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보 같은 종목이 아주 좋았죠. 종가상으로도 전일 종가 대비 20% 가까이 올렸고요. 3,000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한탑이 5.85%, 고려산업도 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